자, 5번째 시간 수식 만들기, 수식 관리에서 우리가 이제 전략 만들기 및 적용, 이제 나만의 전략 만들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 캐치처럼 매매를 하는 것이 중점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동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검토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좋아요, 보니까. 조금 이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매매 로직을 구체화해서 시스템 언어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현한 후 종목에 적용시키고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표, 그 다음에 변수, 시간, 최적화를 실행시켜서 이익을 극대화한다. 요 세 가지를 또 불러내서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캐치하고 또 틀리게 조금 더 우리가 로직을 구체화할 수 있고 좀 더 좁힐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직을 구체화한다. 자, 전략명을 세워야 되겠죠. ROC와 영선교차. 로직은 ROC와 영선교차를 활용을 해서 상향 돌파할 때, 영선 돌파할 때죠. 위로 뚫고 올라갈 때 매수, 밑으로 뚫고 내려갈 때는 매도. 필요 변수에는 적용 기간, 피리오드 우리 배웠죠. 자, 매수 진입과 매도 청산, 이 두 개 다 같은 수식을 쓸 거고요. 매수 청산과 매도 진입, 이것도 같은 수식을 쓸 겁니다. 자, A는 ROC, A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쓸 때 A가 영선을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ROC 가로 열고 C 종가죠. 종가 적용 기간, 이것을 영선을 뚫고 올라간다. 이것이 영선을 뚫고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크로스 업, 크로스 다운인데 이게 돌파입니다. 돌파. 상향 돌파, 하향 돌파. 자, 필요 변수는 이제 적용 기간이 14일로 적용을 했고, 요 수식 관리자 작성하고 난 뒤에 포지션별로 전략식을 작성하고, 자, 이 포지션이라는 것이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청산, 매수 청산, 매도,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전략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포지션별로 전략식을 작성한다 되어 있고, 조건 변수 설정은 우리 적용 기간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략 설명 작성, 설명서 여기 적는 거 있죠. 우리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로직을 시스템 언어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수식 작용에 쓸 겁니다. 여기 시스템 트레이딩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써서 우리가 수식 작성을 할 겁니다. 자, A는 ROC 종가, 이 종가와 C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적용기간 피리오드와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자, 상향 돌파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크로스 업을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한글화 된 거죠. 그리고 A, 0. 이제 ROC 지표가 0을 상향 돌파한다. 이제 A가 ROC 종가의 적용 기간이니까, 그죠? 적용 기간이 뭡니까? ROC 선이 14일짜리다, 뭐 6일짜리다. 이 지표 변수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줄 건데,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표 변수를 설정을 하면은 나중에 차트에서나 뭐 어디에서든지 얘를 뽑아내서, 만약에 이 지표다 그러면 이 지표 조건 설정에 이 숫자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변하지가 않는데 이것도 변하지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은 편하게 변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변수, 지표 변수라는 거죠. 쓰기 좋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명서란에 뭐 ROC 이렇게 설명을 적고, 그 다음에 수식 검증을 하죠. 수식 검증을 해서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다. 암호 설정을 해서 암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확인을 누른 후에 작업 저장을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암호 설정이 안 돼요. 작업 저장을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수식을 볼 때 암호화되어 빨간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러서 암호화된 것을 보려고 해도 여기도 똑같이 빨간색으로 암호화돼서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풀려면 암호 설정 들어가시면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수식 관리자 부릅니다. 자, 우리가 요대로 한다 했죠. 요대로 요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닝 누르고 새로 만들기. 자, ROC에 영선 교차, 이 제목이죠. 그 다음에 A는 ROC 괄호 열고 종가 C죠. C 적용 기간. 적용 기간에도 그냥 피리오드 해도 됩니다. 피리오드가 PERIOD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했죠? 세미콜론 하라고 그랬죠. 세미콜론. Shift 키를 누르면 클론이 됩니다. 이 점 두 개가 나오죠. Shift를 누르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상향 돌파. A가 0을 돌파한다.
대문자 적을게요. A가 ROC죠. ROC 얘가 0선을 돌파한다. A는 ROC다.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슬래시 두 개를 해야 되죠. 우리 주석을 달면 주석이 설명이죠. ROC 지표가 0을 상향 돌파. 그래서 얘는 상향 돌파. 그 다음에 매도 청산도 똑같은 우리가 지표를 쓴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매수 진입과 매도 청산 똑같이 쓴다 그랬죠. 그러면 얘를 모두 해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복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지니까 이런 것도 직접 한번 적어보는 게 더 재미있을 겁니다. 저는 매수 청산과 매도 진입을 같은 수식을 쓴다 그랬죠. 자, 이건 다 똑같죠. 그 다음에 하향 돌파죠. 하향 돌파. 하향 돌파. 그 다음에 매도 진입도 하향 돌파. 하향. 여기도 하향.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한다 그랬죠? 지표 변수 넣어야 되겠죠. 여기에 아까 뭘 했죠? 우린 적용 기간을 올렸죠. 적용 기간 14일. 그 다음에 설명 넣었죠. 설명. ROC의 영선 교차. ROC 지표의 활용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잘 됐는지 안 되었는지 수식 검증하면은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암호 설정하는 거 말씀드렸죠. 암호 설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암호 설정 저는 일단 11로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꼭 해야 됩니다. 저장을 안 하면은 이게 암호 설정이 안 됩니다. 저장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 수식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불러도 똑같이 안 불러집니다. 닫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생기죠. 어때요? 똑같이 돼 있죠. 안 보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다시 수식 관리자를 불러서 남들이 보기 싫게 할 때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비밀번호 넣을 때 비밀번호 넣고 완전히 암호로 해제할 것 같으면 이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해제되고 저장을 하면 이제 다시 불러오게 하면은 이게 뭐 암호화 처리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수식이 나타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수식이 정리된 겁니다. 요렇게 하는 거다. 자, 이제 사용자 전략 작성 방법을 해볼게요. 이제 해당 종목의 조건을 설정한 후 시험 적용한다. 이 차트를 열어서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같이 해볼 건데, 그 다음에 강제 청산 조건을 설정해 수익을 관리한다. 그 다음에 지표 최적화, 변수 최적화, 시간 최적화. 이 최적화가 뭐냐면은 이것을 지표를 불러내서 우리가 또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를 불러내면 또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적용은 이제 차트 적용을 해서 실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된 전략을 실전에 적용한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 잘 된 것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최적화를 해서 이렇게 실전을 돌려본다는 거죠. 여기 차트 보면 똑같이 우리가 수식 관리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수식 관리자에서 만든 것들은 차트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기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그죠? 그러면 자, 차트로 들어갑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그 다음 밑에 보면 요거죠. 여기 보면 자, 이것을 이렇게 끌어 넣는 거죠. 끌어 넣거나 또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 누르시면 지금 ROC 영선의 교차 매수 청산 나오죠. 자, 이건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선물과 요건 좀 틀리죠. 자, 여기는 모두 효용과 매도 청산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렇게 누를 수가 있죠. 근데 얘는 누를 수가 없어요. 이유는 여기 아래에 나옵니다. 매수 포지션 거래, 매수 후 매수 청산에만 시스템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현물인 경우에는 이 포지션만 사용할 수 있다. 현물에는 뭐 주식, 인버스, 레버리지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매수 청산, 매수 포지션 거래, 매수 후 매수 청산에만 시스템 설정을 적용한다. 매수에만 이제 적용한다는 거죠. 현물인 경우가 뭐냐면은 자, 현물인 경우, 현물은 이제 주식이라든지 인버스, 뭐 레버리지, 그 다음에 뭐 기업 인수 목적, 뭐 삼성 몇 호 뭐 이런 거, 이런 현재 진짜 바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게 현물이라고 그러고요. 그냥 코스피 코스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물은
선물은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미리 사두는 거죠. 계약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뭐 청산 이런 것도 지금 나오는데 그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모두 허용이 되고 매도 청산까지 이제 다 되는 것이고, 현물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매도 청산, 매도 포지션 거래, 매도 포지션 매도 후 매도 청산에만 시스템을 설정한다. 이 좀 어렵게 보이죠? 근데 이 포지션 거래라는 것은 그냥 우리 주식은 매도하면 되는데 선물은 매도한다고 이게 팔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 설명 다 한 후에. 자, 그 다음에 모든 거래 허용 얘는 된다 그랬죠, 선물 같은 경우에. 근데 현물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주문 시작 신호, 진입 신호. 자, 진입 신호 여기 있죠. 진입 신호. 모든 신호가 있고 진입 신호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을 차트에 적용한 후 처음 나오는 신호, 진입 신호부터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열어두고 시스템을 이렇게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앞에 나왔던 그 신호는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켜고 난 이후에 주문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에 거는 무시한다. 자, 발생 첫 신호가 청산 신호이면 주문이 첫 신호에 나가지 않고 두 번째 진입 신호부터 나가게 된다. 발생 첫 신호가 청산 신호. 청산 신호가 뭐냐면은 이 선물은 매수를 해서 가질 수도 있고 매도를 해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계약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가령 우리가 이 날짜에 나올 생산될 고구마를 땅을 파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겠죠. 그 수확한 물건에 대한 계약을 여기서 하는 거죠. 선물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약 증서만 들고 있는 겁니다. 계약금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6,000원이잖아요. 6,000원. 지금 이 12,000원인데 2배죠, 2배. 자, 6,000원에 10개를 주문을 해놨어요. 계약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가격이 12,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10개를 6만원만 주면 돼요. 6,000원짜리 10개를 샀으니까. 근데 실질적인 가격은 12,000원. 10개를 샀으면 12만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만큼 2배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바로 팔아도 12,000원 받으니까 더블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사는 입장이고 이제 내가 파는 입장이 되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게 됩니다. 매도 포지션. 그러면은 내가 12,000원일 때 나중에 가격이 하락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 손해입니다. 매도 포지션에서는.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나는 나중에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12,000원 가격에서 계약을 합니다. 여기 다음 달에 나올 고구마를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해서 12,000원에 계약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12,000원을 받잖아요. 그죠? 계약이 됐으니까. 그럼 12,000원짜리가 한 달 뒤에 6,000원이 됐어요. 반값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산다는 사람은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6,000원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뭐다? 12,000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시세보다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6,000원에 6,000원짜리 10개를 주면은 6만원인데 12만원을 받는 거와 똑같다. 여기서는 내가 사는 입장이고 여기서는 내가 파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사는 입장이 말고 파는 입장에서 여기서 했다라고 하면은 손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계약 당시를 갖다가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지션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청산이라는 것은 주식은 매수하고 매도만 있지만 청산이라는 것은 선물에서는 계약을 하고 청산하는 거죠. 계약을 하고 청산하는 것이다. 매수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한 후에 청산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산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과 선물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수 청산, 그 다음에 매도와 매도 청산이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신호부터 나가게 된다는 것은 물건을 내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가 나가게 되면 어때요? 청산 신호에서는 청산할 게 없으니까 신호에서 물건을
내가 팔거나 그 다음에 물건을 받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첫 신호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산 신호가 떨어진다 해도 수익이 난다 해도 신호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얘를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신호가 잡히지 않게 된다. 청산 신호는 왜?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호 주문 처리. 자, 신호 주문 처리는 모든 신호에 주문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호시 주문 처리. 자, 주문 적용 여기 있죠. 지금 현재 시험 적용으로 돼 있죠. 자, 이건 선물이거든요. 선물. 이거는 주식이고. 자, 시험 적용 선택하신 시스템을 적용. 수익성을 측정하여 최적의 조건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시험 적용에서는 시스템 매매는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주문창 연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신호 발생 시 주문창을 연동해서 보여준다. 이거죠. 주문창 연동. 그래서 주문창에서 사용자가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난 요러 할 때 여기에 신호를 나타내죠. 그럼 뭐 X자가 나온다든지 여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문창에 똥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문 시점, 조건 만족 시, 그 다음에 봉 완성 시. 주문 시점은 조건 만족 시, 봉 완성 시가 있는데, 조건 만족 시는 시스템 적용한 조건이 발생할 때 무조건 주문이 들어간다. 이거죠. 조건 만족 시 무조건 주문이 들어간다. 자, 봉 완성 시가 뭐냐면은 가령 우리가 똑같이 설명할게요. 10분 봉일 때, 우리가 10분 봉이 완성될 때 나는 할래. 뭐 가령 그 검색식 자체를 10분 봉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은 10분 봉 9분 59초 10분 땡 될 때 그때 봉이 하나가 완성되잖아요. 그 다음 그 다음 봉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봉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봉이 10분짜리 이 봉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한 봉이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주문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용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시장에 청산하는 것 두 가지를 각각 다른 가격으로 설정 가능하다. 이건 그냥 이렇게 호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문 계좌 비밀번호. 이거는 뭐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별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알람도 그냥 찾기 하셔가지고 키움 자체에 이 사운드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눌러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여러 개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요. 거래 비용 나와 보이시죠? 매매 시, 청산 시 들어가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원가 퍼센트로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원가 퍼센트 있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자, 시스템 리포트 거래 결과와 거래 내역에 포함되어서 수수료 차감 후 거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정확하게 잘 돼 있으면은 실제로 내가 매매했을 때 수수료를 떼고 나가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주문 편차. 호가 공백이 생기거나 주문 실행 시점이 늦어서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될 경우 그때 발생되는 가격 차이를 바로 주문 편차라고 합니다. 만약에 뭐 여기서 매매해야 되는데 톡 튀어 올랐을 때 뭐 한우가 더 위에서 산다거나 더 떨어져서 판다거나 조금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청산 당일 청산이 있고 뭐 있죠. 강제청산 시점, 조건 만족 시, 아니면 봉 완성 시. 요것도 자기가 편하게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손실 허용, 트레일링 스탑처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최대 손실 허용 범위를 뭐 몇 프로로 하겠다, 뭐 원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 입맛에 맞게 이런 것들을 차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많으면은 처음에 세팅할 때는 복잡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수익을 지킬 수 있죠. 자, 시스템 트레이딩 설정. 매매 전략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이 설정 창에서 변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죠. 트레이딩 설정을 누르시면 지표 변수 이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설정 값을 만약에 이 시스템 트레이딩에 넣어서 한다라면 만약에 14부터 이 적용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20까지 일씩 증가한다. 14, 15, 16, 17, 18, 19, 20 또는 2로 하면은 어때요? 14, 16, 18, 20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설정 창에서 변수를 바꿔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